축구살롱! 축구살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소준일 캐스터, 황덕연 해설위원과 함께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늘 근황 토크로 문을 열잖아요. 네, 잠을 좀 못 잤습니다. 항상 잠을 못 잤다고 아니, 어저께 그 테니스 중계를 또 새벽에 했는데 이게 시차 적응이 안 되네요. 이게 1년이 약간 좀 달라서 네. 예전에는 그냥 해도 됐는데 네. 어제 한 건데 이게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오늘. 그 새벽 2시부터 누웠는데 그냥 뜬 눈으로 새고 나왔습니다. 네. 누우시면 잘 잠 못 드시는 스타일인가요?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누우면은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 너무 부러워요. 저는 진짜 3초 컷입니다. 진짜 부럽다. 저 진짜 딱 머리 대는 순간 바로 또 잠들기 때문에.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네. 그게. 아니, 오늘 그 우리 축구살롱 식구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어서 못 잠드신 거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니고요. 그냥 잠을 못 잤습니다. 시차 적응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무려 또 아르헨티나 대회라 가지고 완전 그러면은 반대 완전 반대라서 시간이었겠네. 새벽 3시에 시작해서 하필 또 클레이 코트라서 시간도 네. 길었어요. 예.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에 힘들었습니다. 예. 갔다 오셨군요. 예. 자, 우리 황덕연 위원은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뭐 저는 뭐 평소와 다를 거 없이 중계하고 또 뭐 이것저것 할 것도 하고. 어제 또 라이브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성황리에 제가 또 준비한 대회가 마무리가 돼가지고 아주 오. 뜻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소준일 캐스터가 준비해온 골 때리는 이슈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지난주에 축구계의 사기꾼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그보다 더한 인물이 있다고 예고를 하셨었는데. 예, 지난주에 그 그레고 악셀로드 선수를 이야기하면서 알리디아의 추억까지 소환을 했는데 밤비. 예, 근데 그 얼음 위의 밤비, 빙판 위의 밤비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또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 사람의 이름은 카를로스 카이저입니다. 카이저. 예, 카이저예요.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축구 선수인데 축구를 하지 않은 축구 선수. 오호. 카를로스 카이저 선수입니다. 근데 황제라고. 그 네. 브라질 선수예요. 본명은 이제 카를로스 엔리케 하포스라는 선수인데 네. 별명이 카이저라는 이유가 뭐 지금 강지연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 황제라는 의미가 그 독일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의 축구 황제 프란스 베켄바우어의 그 별명에서 카이저라는 별명을 따왔다. 그만큼 축구를 잘한다라는 그런 설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이 카를로스 카이저의 또 한 친구는 그냥 카이저 맥주에서 별명 따온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네, 있어요. 그건 독일 맥주죠. 카이저돔. 예, 네. 근데 왠지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후자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팍팍 듭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 사실 이 별명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실제 그 축구 선수의 실력과 거의 비슷하다 해가지고 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뭐 네네. 비근한 예로 그 가나의 아베디 펠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90년대 오. 가나의 스타인데 이 선수가 EPL에서 또 한창 좋은 활약을 했던 아이유 형제의 아버지거든요. 네, 네. 조르당 그리고 안드레죠. 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분의 본명은 아베디 아이유인데 정말 구수하네요. 예, 아베디 아이유. 아베디 아유. Though we gotta say goodbye for the summer. 아베디 아이유. 예, 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미안합니다. 나도 못 받겠어요. 그거. 이걸 못 받아. 예. 아유, 왜 그래 또. 가시죠. 네, 웃음만 띄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레처럼 공을 정말 미친 듯이 잘 찬다고 해가지고 그 아베디 펠레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됐었고 사실 네. 이 선수가 91년부터 93년까지 아프리카 3년 연속 아프리카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선수였는데 이 사람하고는 완전 좀 별개의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 예. 이 카를로스 카이저 선수가 어디 출신이냐? 브라질의 명문 클럽입니다. 보타포구, 플라멩구, 플루미네시, 바스쿠 다가마에 있었고 뛴 게 아니라 있었고 예, 있었고. 예, 멕시코 리그에 있었고 미국 리그에 있었고 심지어 프랑스 리그까지 갔다 왔습니다. 네. 프랑스의 2부 리그 가잘렉 아작시오에도 있었던 선수입니다. 있었다. 왜 있었냐고 하면은 이 선수가 경기를 뛴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축구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카이저가 사기를 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브라질의 축구 영웅들과 친분을 쌓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를로스 알베르토 혹은 히카르도 호차 각각 한 70년대 그리고 90년대 브라질 축구를 대표했던 수비수들인데 예. 이런 선수들하고 친분을 쌓아서
추천장을 받습니다. 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 어. 괜찮은 선수야 라면서 어. 추천장을 받아요. 우리가 보증하겠다. 그러니까요. 예.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뭐 차범근 박지성한테 추천장을 받습니다. 그 정도 그러면 한번 영향력이었다. 생각 안 해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진 선수들에게 추천장을 받아서 일단 테스트를 받습니다. 실제로 유소년 생활을 그 명문 클럽들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의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180 한 중반대 정도 되는 그런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네. 누가 봐도 공 좀 차겠다. 축구 잘하게 생겼다. 축구 잘하는 그런 몸을 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혹합니다. 그래서 구단에 들어갈 그런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런데 일단 카이저가 그렇게 기회를 얻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축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몸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그 피지컬 훈련 예. 그것만 해야 되겠다 네네. 하면서 공을 아예 만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매치핏이 딱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을 만지는 순간 바로 이제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 몸만 푸는 거예요. 예. 몸만 계속해서 풉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더 지나서 더 이상 몸만 풀 수 없는 지경까지 시간이 흐른다. 그러면은 갑자기 부상을 당했다고 뻥을 칩니다. 이제 부상. 네, 다쳤다고 뻥을 쳐요. 그 당시에 그 의료 장비가 브라질에 굉장히 좀 열악했기 때문에 카이저가 아프다고 하면 이걸 거짓말인지 아니면 참말인지 짚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랬군요. 선수가 아프다고 하니까 뭐 억지로 뛰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요즘에야 뭐 MRI 촬영도 그러니까요. 있고 뭐 정밀 검사가 있으니까 이게 이런 거짓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네. 사실 이게 시기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80년대 그러게요. 브라질이니까. 네. 네. 그래서 뭔가 좀 구단들이 미심쩍어한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역시 또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뭔가요? 이 선수가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는 그 증언을 해줄 만한 치과 의사를 섭외를 하고 의사랑도 친했어. 네, 예. 그리고 얘 진짜 미친 듯이 잘하는 선수야, 쩌는 선수야 라는 그런 기사를 써줄 수 있고 증언을 해줄 수 있는 기자들까지 섭외를 합니다. 기자 인맥도 예.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뻥이 또 다른 뻥을 만들고 그 뻥이 또 다른 뻥을 만들고 약간 뻥계의 폰지 사기 같은 그러니까 뻥이 점점 뻥튀기가 되는구나. 이게 스노우볼처럼 이게 예.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네네. 심지어 멕시코에서는 국가대표로 뛰어달라는 그런 권유까지 받았다라는 뻥까지 치게 됩니다. 소설을 썼네요. 소설을. 예. 거기다가 이제 1980년대 브라질에는 휴대전화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장난감 전화인지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가짜 휴대전화를 하나 구해와서 엉터리 영어로 그냥 뭐 썰라썰라 하면서 이적 협상을 하는 것처럼 또 뻥을 칩니다. 이상한 영어로. 예, 근데 역시 또 브라질 뭐 지금도 남미 가면 영어가 잘 안 통하지만은 예. 80년대 브라질은 더욱더 영어가 안 통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영어를 하는지 가짜 영어를 하는지 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니까. 거의 뭐 이상한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네요. You want me? I'm ready. 뭐 그 이렇게 정도도 했다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아닌 거야? 그 정도도 아니고. 그럼 이거 날 원해? 난 준비됐어. 뭐 이렇게. 뭐 이 선수가 그 엉터리 영어를 한다는 것이 이제 보타포구 팀의 주치 이 사람이 굉장히 또 영어를 잘했는데 결국 주치한테 걸려서 들통이 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클럽에서 쫓겨나게 되면 또 다른 클럽에 가서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뻥을 치고 사기를 쳤는데 네. 또 한 번은 아르헨티나의 명문 클럽이죠. 인디펜디엔테에서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그리고 피파 클럽 월드컵의 전신인 인터컨티넨탈컵에 우승할 때 그 멤버였다라고 이제 이력까지도 뻥을 치기 시작합니다. 네. 실제로는 이 이력이 카를로스 엔리케라는 또 90년대 잠깐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를 또 지냈던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의 커리어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겁니다. 이름은 같으니까 카를로스. 네. 근데 또 역시 뭐 카를로스 엔리케가 누군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또 사기 행각이 가능했던 건데 남미를 이렇게 휩쓸고 나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프랑스로 건너갔는데 그 당시에 또 아작시오에서 실제로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파비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랑 같이 아작시오의 유니폼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아작시오에서 역시 단 한 경기도 안 뛰었는데 네. 기념사진을 찍었으니까 야 나 아작시오 있었어. 난 아작시오 출신이야. 예. 가 되는 겁니다. 동료 선수랑 이렇게 그러니까요. 경기 뛰고 이 유니폼 입고 사진도 찍었다. 파비뉴는 100경기 넘게 뛰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건 사기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뻥을 치는데 실제로 이 아작시오 팬들 앞에서 입단식을 한번 치르게 됐습니다. 이때 한번 위기가 찾아왔어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멕시코에서 굉장히 훌륭한 커리어를 쌓고 온 선수가 미지의 선수가 우리 팀에 입단을 한대요. 궁금하죠, 팬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기대되죠. 그러니까 팬들이
이 경기장에 막 모여가지고 이 선수의 입단식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네.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예. 근데 이때 머리가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미친 듯이 돌아서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좋았나 봐요. 머리가 진짜 좋았던 거죠. 네. 이 잔머리가 진짜 좋았던 네. 건데 뭔가 보통 그 선수의 입단식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볼 트래핑도 하고 개인기도 간단하게 보여주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뭔가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이 딱 왔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공을 하나씩 집어들어서 뻥뻥 찹니다. 팬들에게 뻥뻥 차줘요. 팬들한테 공을 팬 서비스를 해준 겁니다.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여기 유니폼에 있는 구단 로고에다가 키스. 쇼맨십이 진짜. 그러니까 와. 팬들은 그냥 그거 보고 맛이 가는 거예요. 오, 완전 행복사. 행복사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선수 있으면 우린 무조건 1부 리그 승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의 실력이 들통날 위기를 벗어나고 아작시오에서 또 월급 루팡을 하다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나왔는데 다시 브라질로 돌아와서 브라질 방구라는 클럽에 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클럽 이름이 뭐라고요? 방구. 네. 네, 방구입니다. 아주 향기로운 클럽이죠. 이때는 실제로 경기에 투입될 뻔했습니다. 정말요? 네. 위기다. 훈련을 이제 하지 않고 몸만 풀다가 몸 푸는 거 끝났고 부상도 끝났고 예. 뭐 팬 서비스 다 끝났고 이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실제로 벤치에 등록이 돼서 몸까지 풀게 됐습니다. 엔트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이드라인에서는 이제 막 몸만 풀다가 예. 그 당시에 이 방구라는 클럽의 좀 대주주격이었던 분이 야 쟤는 왜 몸만 풀고 왜 경기를 뛰질 않아? 쟤 좀 뛰켜봐. 뛰게 한번 만들어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독이 그 명령을 하달받고 야 너 들어갈 준비해가 돼서 실제로 이제 교체 투입될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 어떻게? 근데, 근데 이 경기에서 하필이면 방구라는 팀이 자신의 소속팀이 0대2로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 지고 있었기 때문에 팬들이 굉장히 열이 받아 있는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뭐 가보면 알겠지만은 일단 경기를 지고 있으면 팬들이 눈이 한번 뒤집히면은 뭐 없지 않습니까? 뭐 앞뒤 예. 뭐 물불 안 가리죠. 그런 부모님 경우는. 안부 물어보시고 뭐 다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 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수들 욕하는 걸 이제 이 카를로스 카이저가 들은 거예요. 여기서 또 머리가 띵 하고 돈 겁니다. 야, 쟤들한테 가서 시비를 걸어야겠다. 싸워야겠다. 마치 에릭 칸토나가 쿵푸킥을 날렸던 그렇죠. 것처럼. 그래서 그 욕을 하던 팬들에게 갑자기 다짜고짜 달려 들어가서 주먹 다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자의 경기장 밖으로 도망가는군요. 그러니까 서포터들하고 싸움을 했으니까 당연히 심판은 야 너 폭력적인 행위 퇴장이 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카를로스 카이저는 분에 못 이긴 척 씩씩대면서 끌려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했던 얘기가 저들이 우리를 모독했다. 우리에게 도둑놈이라고 그러면서 욕을 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카를로스 카이저의 변명에 그 당시 방구의 보드진이 뻑갑니다. 야 너는 퇴장을 불사하고서라도 우리 클럽의 명예를 드높였다. 예. 라고 하면서 머리를 식힐 시간을 줄 테니까 여행을 갔다 오라. 여행 경비를 대주겠다. 그리고 휴가까지 줬어. 6개월의 시간을 더 줄 테니까 충분히 우리 클럽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 세상에. 그런 식으로 또 위기를 넘어갔던 카를로스 카이저의 대단하네요. 일화가 있습니다. 네. 뭐 또 사실 뭐 히카르도 호차라는 그런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브라질 레전드의 이름을 대고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다가 또 걸렸다든지 뭐 이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도 있는데 사실 커리어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가득 찬 선수입니다. 이게 80년대 브라질이라는 굉장히 좀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에피소드고 지금이면 뭐 당연히 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그런 당연하죠. 소리인데 예. 카를로스 카이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단들은 선수들을 끊임없이 속여왔다. 누군가는 대신 복수를 해줘야 됐다. 라면서 자신의 행위를 또 정당화를 시킨 겁니다. 미화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계의 자신은 로빈 훗이었다. 체게바라였다. 체게바라였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단을 상대로 이렇게 숱한 사기를 치고 다녔던 카를로스 카이저 씨의 이야기. 현재는 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다. 뭐 이때 벌어들인 돈이 뭐 사실 어마어마할 거니까. 예. 정말 제대로 축구 선수로 활약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어느 정도의 연봉은 이렇게 나름 잘 챙겼다는 건데 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역대급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소중일 캐스터가 준비해 오신 내용을 미리 한번 훑어보고 이 선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비교적 최근에 했던 인터뷰에서는 카를로스 전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본인은 이제 와서는
그 과거에 거짓말로 점철됐던 자신의 삶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자기가 좋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면 그의 전 동료였던 카를로스 프레스테스라는 선수는 카이저가 자신을 너무나 멋지게 잘 포장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과 구단들을 멋지게 속여왔다 하면서 카를로스는 예술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과연 사기꾼의 삶이었는가 예술가의 삶이었는가. 예, 황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예술가의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카이저는 카이저끼리 알아본다니까요. 이게 네. 원래 그 샤오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예술들이 좀 있죠. 저는 어떤 게 있나요? 방송도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을 진행하고 하고 있는, 계십니까? 그렇죠. 모든 이런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또 시민의 방송 TBS에서 가진 또 노고를 해주시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는 또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이저 역시도 예술가의 한 축으로 좀 분류를 해야 되지 않나. 네, 본인도 예술가다. 이거 맨 처음엔 분명히 얘기할 때는 자기가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노고를 내가 한다 해서 노고를 해주신 대로 급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역시 카이저다웠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카를로스 카이저의 정말 어마어마한 이거 뭐 영화로 만들어도 될 법한. 실제로 영화가 나왔어요. 있어요. 나왔어요, 네. 영화가? 실제로 나왔어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브라질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카를로스 카이저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면서 오늘도 재미있는 골 때리는 이슈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